정치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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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그 오찬 회동이 무산이 됐습니다. 일단은 취소가 됐는데 4시간 전에 이제 알려졌단 말이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뭐 설왕설래들이 있고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성일종 의원께 먼저 여쭤볼게요. 어떤 이유라고 혹시 좀 들으신 게 있으세요? 이제 청와대도 그렇고 당선인 쪽에서도 그렇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공식화되어 있는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언론상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로 봐서는 뭐 사면 문제가 좀 불거질 수도 있고요. 또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 의원께서는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됐다고 보세요?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뭐 인수위 경험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청와대 경험이나 여기에 비춰보자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요구를 하는 쪽은 당선자 쪽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이야기가 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조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아마 당선자 쪽에서 요구를 하고 그것이 이제 지금 이제 청와대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연기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온당하겠죠. 예. 제가 볼 때는 당선자 측의 요구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전 의원님 얘기를 하시는데 새로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기존 대통령께서 많은 짐을 좀 덜어주고 가는 게 맞지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다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똑같은 개념 하에 후임 대통령한테 저는 지금 현 대통령께서 물려주실 거라고 보고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품적으로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아마 이런 문제는 전 실무진들이 좀 더 아주 부드럽게 풀어야지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 당선자는 이런 문제를 관여를 안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 문제가 됐든 사면 문제가 됐든 이런 것들은 좀 머리를 맞대고 좀 더 전향적으로 또 새 정부를 축하하는 의미도 있고 또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 5년 동안 경험을 하시고 많은 경험과 지식과 또 국가적으로 봤을 때 꼭 중요한 이러한 키 문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후임자한테 넘겨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도록 현 정부가 저는 협조를 좀 많이 해주시는 게 국민의 바람에 부응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5월 10일이 되면은 5월 9일 그 대통령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행정부가 5월 10일이 되면 출범을 하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당선자와 현직 대통령 사이의 만남은 통상적으로 쭉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 만남이 말하자면 몇 시간을 앞두고서 취소가 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 것이죠. 그동안 이례적으로 이런 이제 만남이 불발되거나 몇 시간 앞에 취소가 되지 않았던 것은 당선자 쪽에서 예를 들면은 굉장히 청와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주로 이제 그 의제로 대화 의제로 올리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 사면 문제만 하더라도 5월 10일 날 취임을 하시고 난 뒤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면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특히 이제 자영업 하시고 소상공인 분들은 대통령 선거만 끝나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끝나면 바로 지원하겠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민생 문제나 경제 문제는 지금 뒷전이고 이게 지금 당선자와 현직 대통령 사이의 어떤 관행적이고도 원래 있어 왔던 그런 이제 오찬 모임까지 불발이 되고 또 이제 뭐 검찰총장이 그만둬라 또 민정수석실 폐지한다 청와대 옮긴다 지금 이 경제와 민생 또는 대선이 끝나기만을 눈꼽아 기다리던 이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들의 어떤 민생이나 이런 부분들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로 지금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굴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인수위원회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데 경제, 민생, 코로나 극복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지. 자꾸 지금 그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것들을 그리고 이야기하는 순간 금방 정쟁이 되어버리는 이런 것들을 자꾸만 인수위가 건드리고 윤석열 당선자와 그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이걸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은 이게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이제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전 의원께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볼 때는 당선자의 동선은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당선되시고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남대문 시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상공인들 정말 힘들게 살고 계신 분들을 위로하고 빨리 이 지원을 하자. 그래서 이번 의제에 추경 예산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대통령께서 이 정부에서 이걸 짜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당선자로서 정부를 맡지 않았기 때문에 짤 수가 없잖아요. 이미 요청을 했고 그리고 아마 그걸 더 요청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정부가 준비를 해주고 또 들어가셨을 때 그 안에 할지 아니면 취임하셔서 뭐 바로 하실지 모르지만 일단 예산 준비는 정부가 해서 국회로 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의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산불 현장에 다녀오셨잖아요. 네. 이 민생을 지금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면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정부에서 있었던 것이고 대통령만이 갖고 있는 고유 권한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는 현 대통령께서 좀 짐을 덜어주시는 차원에서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은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캠페인 기간 동안에도 당선자께서 당선되시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시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현 정부가 좀 풀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인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끌어갈 일인데 합리적인 인사야 왜 당선인 쪽에서 이것을 뭐 네거티브 사인을 내겠습니까? 합리적인 분이라면 다 받으실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지만 예를 든다고 한다면 그 김재남 시민사회 수석인가요? 이분이 원자력 안전위원회 재단인가 거기로 갔어요. 그런데 여기 한 450억 정도의 용역 같은 경우를 평가하고 오는 기관인데 이분이 탈원전에 대한 제일 앞장섰던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사에 대한 문제도 외국 같은 경우는 6개월 전부터 아야납니다. 그리고 임명받았던 분들도 물러나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협의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럼 전 의원께는 일단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면부터 살짝 하나만 좀 여쭤보면은 사실 뭐 청와대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분들도 그렇고 그 권성동 의원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 김경수 전 지사와 관련 있는 발언을 이제 그 인터뷰에서 했던 부분을 굉장히 좀 불쾌하다는 입장을 많이 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전제는 이게 말을 하는 순간 정치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소재거리들이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정쟁이 되어버리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네.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 사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이제 2달 있으면 윤석열 행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사면이 정말 중요하면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통해서 사면을 통해서 국민 화합이라는 게 국민 통합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취임하시고 난 뒤에 하시면 됩니다. 더더구나 결자 해지라는 차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구속시켰던 수사팀은 윤석열 당선자께서 검사로 있으면서 한 겁니다. 결자 해지 차원에서도 그것이 맞는 것이죠. 근데 마치 그것을 그 짐을 말하자면 이제 5월 10일이면 임기가 끝이 나는 대통령에게 오히려 밀어버리는 듯한 그리고 이것 자체가 지금 대선이 끝나기만을 눈꼽아 기다리던 국민들에 대한 지금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 있는 겁니다. 왜 우선적으로 챙겨야 될 거는 지금 눈에 안 보이고 예를 들면 공통공약 같은 거 있습니다. 집이 2채, 3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양도소득세가 좀 완화되면 집을 내놔가지고 집을 팔려고 준비하고 있던 분들 대선 끝나자마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 산불 현장에 다녀왔었는데 그냥 갔다 오는 게 능사가 아니죠. 갔다 왔으면은 특별 재난 구역으로 선포를 했는데 그러면 관계부처 공무원들 불러다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점검은 해야 되죠. 그다음에 소상공인 남대문 시장을 갔는데 갔다 와서 꼬리곰탕 먹는 것이 아니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 갔다 와가지고 원내 지도부들 소집을 해가지고 여야 협상이 붙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갔다 왔다가 다 해결됩니까? 대통령 갔다 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추경을 해야 되고 특별재난지역 관계부처 공무원들 소집해서 점검도 하고 지시사항도 이렇게 하는 것이 우선이죠. 그런데 지금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민생, 코로나 극복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오히려 그것과 관련되는 것은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행사 한번 갔다 오고 끝나는 걸로.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추경 같은 경우는 현 정부가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가 준비해서 이 보따리를 만들어 가지고 국회로 내려오면 국회에서 심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의 순서상 지금 또 당선인은 행정적으로 집행권자가 아니에요. 네. 공무원을 지휘할 권한이 없어요. 대신 국가 전반적인 틀에 대해서 보고는 받으실 수 있죠. 미래 정책을 구상하고 국가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진행할 일은 5월 9일까지는 현 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전 의원님 얘기를 하시는데 왜 그러면 취임한 이후에 사면하면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신데 이게 민주당 의원들의 이야기예요. 네.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에 계신 대통령이시고 이러한 정치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국가적인 의사결정 최고 결정권자고 사면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정치권의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 귀를 여시면 그 일을 못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 대통령께서 3월 10일 날 새 정부가 공백 없이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측면에서 저는 우리 문 대통령께서 이런 많은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과 오찬을 하는데 그 의제가 대통령과 식사를 하면서 현직 대통령과 당선자께서 두 분께서 식사를 하시면서 그 밥상에 올려야 될 주제가 바로 추경, 그다음에 지금 물가가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 대책, 그다음에 특별 재난구역 선포를 했는데 그거 어떻게 돼가는지, 그다음에 부동산 이것도 이런 게 주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선자 쪽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민정수석실을 폐지를 하는데 민정수석실이 그동안 세평을 수집한다는 것을 핑계로 국민을 사찰했다. 아니 그거는 군사 독재 정권 때 했던 거죠. 근데 마치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이 마치 국민들을 사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당선자께서 직접 사직동팀 이야기를 합니다. 네. 사직동팀. 아니 그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경찰청 조사과를 이야기하는데 이거 이미 없어졌습니다. 마치 문재인 정부에서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민정수석실 폐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더구나 그 핵심 척건, 당선자의 핵심 척건이라는 분들이 나서가지고 임기가 법에 의해서 보장이 돼 있는 검찰총장 그만둬라 이야기합니다. 예. 수사를 그런 식으로 할 거면 그만둬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아니 이게 지금 코로나 극복하고 경제 민생 챙기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선자께 우리 국민들께서 바랬던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최우선순위로 인수위원회가 정권 인수 업무를 하면서 거기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던 국민들, 그리고 지지하지는 않지만 새 정부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저는 예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우수 총장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김우수 총장이 22자 입장문으로 사실상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혔거든요. 그거는 좀 어떤 식으로 보고 계세요? 권성동 의원께서 이야기한 네. 내용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가져 나왔습니다. 권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를. 윤 당선인은 그 사태를 압박하거나 또 종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할 각오와 자신과 의지가 있으면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 공무원으로서 그러한
의지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은 본인이 결심하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 문장 전체를 보면 원론적인 겁니다. 검찰총장이 사정의 사령탑 아닙니까? 부정부패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책무가 검찰총장한테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 당선자는 이분 보고 압박하거나 물러나라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공정하게 업무 집행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 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뒤에 부분만 이렇게 떼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새 정부가 출범하는 겁니다. 또 이제 좌에서 우 쪽으로 넘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민주당의 의원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런 민주당의 의견들을 뛰어넘어서 결심하는 것이 대통령의 자리이고 또 대통령께서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참모들이 좀 더 잘 보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김호수 검찰총장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맥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렇게 험잡을 일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법과 원칙에 의해서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 특별히 검찰총장의 임기를 법에 임기 보장을 해놓은 것은 그만큼 이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한 방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것이죠. 검찰이 그동안 뭐 수사를 한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만족스럽든지 만족스럽지 않든지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법이 임기를 보장을 해놓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법이 정한 그 임기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더더구나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민주당을 향해서 그 이제 비판했던 그것이 그대로 이제 국민의힘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걸 지켜보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민주당 또는 청와대를 향해서 국민의힘이 비판했던 그 발언들을 한번 리스트업을 해서 한번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유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략하게 그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도 한 번씩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이게 지금 국방부 청사 또는 외교부 청사 뭐 두 가지 안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옮기는 것이 처음에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얘기했던 그런 국민과의 소통 여기에 뜻에 좀 과연 부합을 하는가 국방부로 가게 된다면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성 의원께서는 어떻게 좀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실 청와대 구조 자체가 네. 소통의 구조는 아니잖아요. 구중궁궐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심하고 동떨어져 사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국민들하고 함께 호흡을 하면서 스킨십도 하고 의견도 들어야 되겠다. 또 대통령이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에 구중궁궐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를 때 국민들이 좀 의심이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런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오시려고 하는 거고 두 개가 놓고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용산은 제가 국방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가서 현장도 보고 다 이렇게 국정감사도 그 안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보면 비교적 그 지하의 벙커라든지 이 수송에 대한 헬리콥터에 대한 수송의 문제라든지 통신의 문제 또 보안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고요. 또 용산공원하고 가깝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비교적 소통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요. 또 광화문 같은 경우는 원래 약속했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가지고 좀 국민들한테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그런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순위가 완전히 틀렸고 지금 진행돼 나가는 과정들을 보면 왜 하는지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와대를 옮기려고 하는 문제의식은 국민들 민심과 동떨어져 있기 쉬운 청와대 구조 또 소통을 잘 못하는 국민들과의 소통, 참모들과의 활발한 소통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옮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진행이 돼 나가는 과정 보니까 오히려 국민들과 더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참모들과 더 많이 소통을 해가지고 청와대의 어떤 일하는 방식을 바꿔가지고 뭔가 좀 생산성 높은 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사실 옮기는 건데 이것은 어디 가버리고 지금 건물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국방부 청사로 옮겼다 칩시다. 그러면은 경호동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청와대 경내에는 경호동이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서동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다음에 청와대 안에 수송동도 따로 있습니다. 네. 차량이 많거든요. 수송동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다음에 외국의 정상이 왔을 때 공식 환영 행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영빈관은 또 어떻게 하죠? 그리고 근접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근접 근무자, 그 경호관도 있고 참모도 있는데 이 사람들 지금 현재는 청와대 근처에서 뛰어가면 3분이면 갈 수 있는 그 관사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근접 근무자들의 관사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다음에 출퇴근을 하셔야 돼요. 관사에서 집무실까지 지금 한남동으로 옮기게 되면 한 4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가 차량 통행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말하자면 출퇴근을 할 때 전부 신호를 다 잡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이동을 할 때는 이 전화 통화하는 거 이거 통신도 전부 다 잡습니다. 그다음에 근접 경호는 대통령 경호실이 하지만 그 바깥의 경호는 또 경찰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한 분이 이동을 하면 여러 수백 명이 시설과 장비, 인력이 동원이 됩니다. 그걸 하루에 출퇴근할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이게 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당장 급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당장 리모델링 해가지고 급하게 들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기적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하는 거지. 지금 이 대선 끝나기를 눈꼽아 손모아 기다리던 분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인수위원회가 답을 할 때이지 자꾸만 이런 이제 소모적인 이런 거 할 시간이 별로 없다. 저는 이 정 말씀을 드립니다. 정 의원님 말씀 들으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용산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한 8, 90%가 다 돼 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100%야 돼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좀 부차적인 문제는 있지만 비교적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의 장소로 좀 보여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민생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우선순위로 앞에 두고 네. 고민하고 계시다. 그리고 제일 1번 과제로 이 코로나로 피해본 중산층 회복을 위해서 당선인께서 제일 1번의 지침으로 내리셔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정치 오늘에서 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남이 일단 취소된 것을 주로 이야기를 했는데 뭐 국민들이 바라는 게 거창한 결과물을 내놓는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를 하는 모습을 통해서 협치와 또 통합의 그런 모습을 좀 희망의 빛을 보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